당신은 나의 동반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지킴이 투자동반자 박명성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테슬라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죠.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더 담고 싶었는데 여윳돈이 없어서 못 담았네요. 자, 3월 25일 오늘자, 오늘은 제 투자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주식시장 10년, 코인시장 5년을 겪어오면서 아직까지도 살아있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거 아시죠? 보시는 사진은 제 실제 주식 계좌입니다. 불과 2주간의 변화입니다. 테슬라 롱 레버리지 2배인 TSLL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2배 롱 레버리지 MSTX가 2주 전 3월 11일에 마이너스 2억을 넘었다가 오늘 25일자로 마이너스 1억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편안하냐고요? 저는 자본시장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수많은 수익을 확정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수익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는 손실이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잠깐이 될 수도 있고 몇 달, 몇 년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건 손실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좋은 종목은 손실에서 수익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일까요? 저는 건전한 재무상태, 적당한 테마, 너무 주목을 받는 테마는 제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저는 선호합니다. 어떻게 저평가라고 판단하냐? PER이나 PBR을 볼 수도 있는데 기업의 재무상태나 기술력 등이 더 나아지고 있는데 직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을 선호하는데요. 이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이라고 제가 22년 9월부터 매집하기 시작한 종목이었습니다. 중앙그룹이라고 중앙일보 아시죠? 그쪽 자회사인데 영화관 메가박스 가지고 있고 보신 것 같이 재무 상태는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테마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차무식 씨 나온 최민식 씨구나. 카지노 아시죠? 카지노랑 영화 수리남,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좋은 OTT를 찍어내면서 이슈몰이를 했던 종목입니다. 저도 그러다 알게 되었는데 이 OTT 산업 자체가 제가 공부를 직접 해보니까 첫 작품이 제작비가 높고 수입성이 어렵지 시즌2가 나올 정도의 흥행만 하면 굉장히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22년 9월 그 당시 한국 OTT가 매우 강세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한국 OTT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기 시작했고 때문에 이제 시즌2, 3까지의 흥행력의 근거는 충분히 받쳐주겠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 영화 범죄도시도 콘텐트리 중앙이 투자 배급사였습니다. 아무튼 한창 이슈에 달려들어서 4만원 초반대까지 매집을 하다가 이슈몰이가 꺼지니까 2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렇게 가장 큰 손실과 실현손익만 띄어놨지 과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5천만원씩 매수만 7번을 진행했고 얼추 추세 보고 3,000포인트 맞을 때마다 계속해서 추매를 했던 것 같아요. 4만원 초반이 2만원 초반으로 갈 때까지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때 국장은 사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사진에는 없는데 마이너스 9천만원까지 갔다가 양전하는 데까지 다시 한 달 반, 이때까지 매수한 지 2달 반 동안 생각보다 의연했던 게 투자 금액이 적지 않아서 그렇지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투자금이 3,500만원인데 손실이 마이너스 900만원이면 몇 프로냐, 얼추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주로 하다 보니까 손절을 안 하니까 이건 생각보다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손실폭이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음전에서 양전으로 전환하고 추세 붙기 시작하길래 일주일간에 걸쳐 분할 매도를 한 결과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제 투자 인생에 있어서 4-5종목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셀바스 AI도 그렇고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다른 이후의 종목을 또 다룰 건데요. 수십 종목을 다뤘지만 이렇게 제가 발굴한 종목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물타고 수익 내고 이런 패턴이 제가 수익 내는 패턴이더라고요. 결국에 내가 읽는 패턴, 수익 내는 패턴을 알아야 수익 내는 패턴을 반복해야 수익이 누적되고 투자 성향이나 가치관, 이고가 생겨야 누가 뭐라든 간에 여론이 어떻든 간에 제 투자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다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급격하게 빠지는 주가에 대해서 큰 이슈가 없는 일시적인 이슈라고 판단, 계속해서 물을 탔고 2주 전에는 마이너스 2억까지 갔지만 그날 저는 굉장히 의연했습니다. 이 옆에 사진이
마이너스 2억 찍힐 당시인데요. 그때 친구들과 곰탕 먹고 사우나 가는 모습이에요. 이토록 손실이 급격해질 때에는 감정을 다스리려 인내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결국에 단기적인 급락이 멈추고 시세 분출이 있을 때 그때 저는 또 분할 매도하고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의 수익 내는 제 패턴인 거죠. 제가 투자일기를 매번 쓰는데 이번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레버리지 종목, 2배 레버리지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번부터는 안 건드려야겠다. 너무 변동성이 크고 원 종목보다는 더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다음에는 원 종목으로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 투자에 대한 피드백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빨리 추매를 해서 마이너스 2억 찍혔을 때 추매할 돈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때 더 담았었으면 이미 양전에 가까웠을 겁니다. 아무튼 지난밤 사이 나스닥이 2.3%, 테슬라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0% 이상씩 올라와준 모습인데요.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상호관세가 일부 국가에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가 고조된 모습입니다. 다만 요새 트럼프 형님께서 관세 발언하시는 게 조금 일관성이 없어서 좀 오락가락 하셨거든요.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청기백기 하듯이 관세로 놀이를 해버리시는 게 가히 트황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국가가 관세 면제를 받게 될 경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트황의 관세 정책이 실제 시행이 아닌 협상용 테이블에 올라오게 만들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거죠.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4월 2일 미국 해방이나 이전까지는 증시가 왔다 갔다 할 건데 4월 2일 이후 본격적으로 다시 증시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희망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관세 완화 발언에 기술주들이 급등했는데요. 기술주는 관세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거나 덜 받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반등해준 모습입니다. 또한 그간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그간 급락했었는데 이날 관세 완화 발언에 그간 급락분을 일부 되돌린 모습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비트코인도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이건 번외인데 대신증권 분석기사가 공감돼서 우리 동반자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한 모습인데요. 속쓰리라고 해서 이제 친반도체 바이든 정부가 아닌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딥시크의 악재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던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속쓰리, 현재 차트적으로 굉장히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크게 수익을 봤던 ETF로서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자료를 보여 공유드려봤습니다. 3배 레버리지인 만큼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담아보시면 만간에 아주 재미 좋을 겁니다. 끝으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음으로써 어느 정도 저의 가치관과 투자 방법을 많이 공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동반해 주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